자, 프로젝트 아까 다운로드 한 거 발표 자료 먼저 다시 정리해드리면 프로젝트 샘플 과거에 하던 프로젝트 방식이에요.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최근에는 PPT 한 장으로 거의 끝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고, 지금 AI 기능이 없었을 때 PPT 보통 보여드렸고, 잘 된 줄 모르겠어요. 내용적으로 잘 되기보다 결과가 잘 되신 줄을 한번 선택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개발 환경 이렇게 뭐로 개발했는지 기본적으로 넣으시고요. 이거는 뭐 이런 것도 넣었는데 필요 없고, 개발 일정, 제가 드린 PPT에 좀 쉽게 쓸 수 있는 개발 일정 표들이 많이 있어요. 적절히 사용하시고요. 마음에 드는 거 쓰시고요. 개발 일정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제, 자기가 이거 왜 만들었는지, 이름만 잘 지어도 완전히 달라요. 다들 쇼핑몰 만드는데 앞에 다른 단어 하나만 붙여도 새로운 느낌이 나요. 전문 웨어를 위한 쇼핑몰, 앞에 뭐만 붙여도 좀 달라 보이죠. 주제 선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단어 하나만 바꿔도 새로운 느낌이 나요. 그런 거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프로그램 기능들 기술 하시고요. 이분들은 거의 중요한 기능들을 거의 내용을 안 했는데 주제 선정을 잘 하시다 보니까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PT는 거의 필요한 내용이 없네. 딴 걸로 봐드릴게요. 다른 사람 걸로 봐드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또 성공한 케이스가, 이거 게시판에 가시면은 이게 놀스윈드라고 있어요. 여기 어딨냐, 이 가운데 있는 애네요. 여기에 이분들도 상당히 잘 됐어요. 얘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놀스윈드라고 있는데 쇼핑몰 데이터베이스예요. 엄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챗 GTP나 웹에 검색하면 구조가 다 나와 있어요. 검색해 볼까요? 놀스 돼 있네요. 이런 데이터베이스예요. 검색해 보면 많이 있어요. 설명도 많이 있고. 얘네요, 놀스윈드. 요 테이블 가지고 프로젝트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뭔지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쇼핑몰이더라고요. 이 PPT 갖고 소스 코드만 있네. 참고해 보시고요. 검색하시면 어디 PPT도 있을 거예요. 어딨나? 나중에 찾으면 보여드리고, 얘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분 잠깐만요. 소스 코드네. 자, 그리고 인공지능 전기수네요. 인공지능 한 거 전기수네요. 인공지능이 워낙 길어가지고 실수가. 전기수 한 거는 제가 카페에 새로 올려드렸어요.
나머지 참고하시고 여기저기 뭐 다른 사람 만든 걸 열심히 보세요. 다른 사람 만든 거에 답이 있지 뭐. 자, PPT 프로젝트 PPT 새로 드렸어요. 여기 전기수들이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대충 설명해 드려 볼게요. 최명국님 건데 한번 봐드릴게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주제 선정했고요. 뭐 결국에는 뭐 헬스 관련된 사이트였는데 뭐 이름을 이쁘게 지은 거예요. 더 추가해서 이쁘게 지은 거고요. 뭐 일반 뭐 헬스 관리 프로그램이랑 다름없지만 이름을 좀 이쁘게 적고요. 뭐 조언 뭐 얘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옛날엔 넣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개인 발표 위주여가지고 다 본인이 조장한 것처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들 하나하나 프로젝트 주제 및 목적 이거 들어 넣으시고요. 개발 환경, 역할 분담 꼭 있으셔야 돼요. 프로젝트 일정, ERD랑 유즈 케이스, 사이트 맵 더 넣으셔도 돼요. 근데 최소 여기 있어야 되는 내용들 넣어드린 거예요. 주요 기능, GUI, 향후 개선 예정사항 뭐 이런 것들 넣으시면 돼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주제 성정. 자,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기존 프로젝트랑 어떻게 다르냐. 뭐 비슷한 프로그램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좀 집중적으로 다룬 내용들이 있겠죠. 그 내용 주제로 선정하고 설명하는 데 넣으시면 되고요. 자, 네, 환경 구성 이거 가져다 쓰셔도 되고 한 거는 좀 많이 넣어 보세요. 역할 분담, 역할을 좀 명확하게 기술하세요. 자기 맡은 부분. 그리고 PPT는 개인 전체 뭐 조별 전체 PPT도 뭐 하나 있으면 좋고요. 개인용 PPT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나중에 뽑히거나 제출할 때는 뭐 전체용으로 내시면 되고 발표하실 때는 개인용으로 하시면 되고 꼭 자기조가 자기만 뽑혔으면은 뭐 전체용으로 발표하시면 되고 뭐 여러 명 자기조에서 여러 명 뽑혔으면 부분별로 발표하시면 되고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인 1PPT 얘기하고 있어요. 뭐 공통된 부분도 대부분이겠지만 1인 1PPT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봅시다. 맡은 역할 넣으세요. 넣으시고 일정 넣으시고 필요 없어 보여도 ERD 넣으시고 여러분들 프로젝트 ERD 있죠? ERD 툴은 뭐 웹에 검색하면 무료 툴들이 많이 있어요. 사용하시면 되고 뭐 모르시면 ERD 제 유튜브 보면은 ERD 클라우드 설명한 거 있어요. ERD 클라우드 컴퓨터가 계속 렉 걸리네. ERD 클라우드 여기 요거 쓰셔도 되고 본인 사용하는 거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고 내 강의 한 거 올려놨나 모르겠네.
별로. 잠깐만, 안에서 검색해야 되나? 얘인 것 같은데? 모르겠네. 저도 워낙 뭐 정신없이 올려서. 아유, 화면이 적응이 안 되네. 자, 보니까 이거 같은데? ERD 그리는 거? 그리는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없네? 대충 보니까 없네? 다음 건가? 자, 유튜브 같은데 검색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상황 봐서 뭐 사용할 게 없으면 이거 사용하기가 뭐 어렵지가 않아요. 아마 로그인 해야 되네. 나중에 한번 얘기하시면 사용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난 넘어갈게요. 본인들 쓰던 거 있을 거니까 쓰던 거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 대충 그리세요. 이거 모르시면은 웹에 유즈 케이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대충 어떻게 쓰는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아무거나 뭐 하나 클릭해 볼까요? 이미지 되게 유명한 그림이네요. 자, 유즈 케이스는 뭐냐면은 사용자하고 기능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액터들이 있어요. 사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웨이터, 이 프로그램은 웨이터도 쓰고, 클라이언트 손님인가 봐요. 대시어, 캐시어, 계산하는 사람인가 봐요. 치프, 요리사인가 봐요. 이 프로그램은 이런 사용자가 있고요. 사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오더 푸드, 주문한 음식 주문. 이 프로그램은 이런 음식을 주문하는 프로세스가 있나 봐요. 오더 와인을 주문하는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서비스 푸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고, 이 프로세스를 쓰는 사람들을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사용자 선정하고, 이 프로그램을 학생, 교수, 뭐 관리자가 쓸 거다.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메뉴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더, 주문하고, 뭐 음식 서빙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기술하는 거야, 기술. 그래서 요거 쓰는 사람은 전부 여기 연결하면 되죠. 주문은 웨이터가 쓰기도 하고, 웨이터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주문을 받죠. 그럼 웨이터가 요리사에게 주문을 보내주죠. 요거 쓰는 사람 이렇게 3명 연결한 거예요. 다른 사람 프로젝트에서 만들어 놓은 거 좀 읽어보시고, 잘못 만든 것도 있으니까 웹에서도 좀 검색해보고, 그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익스텐드 있어요. 익스텐드 하고 인클루드 있고요. 인클루드 두 개 다 공통점은 얘를 하는데 뭐 요 기능을 추가로 더 쓰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익스텐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의미고요. 어떤 페이지 들어갈 때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include 쓰시면 되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기능이요. 자, 요거 기능별로 이렇게 동그라미 한다 그랬죠? 음식 주문 받을 때 와인도 주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와인 주문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익스텐드라고 쓴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시면은 뭐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주문 프로세스 있는 것들 동그라미 해가지고 기능 넣으시고, 그 기능할 때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은 요거 요 꺽쇠 해가지고 인클루드 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들은 익스텐드해서 넣으시면 되고, 자기가 뭐 애매하다 다 그리고 가져오면 봐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맵이에요. 본인들 프로그램 전체 만들어졌을 때 사이트 맵 거의 메뉴랑 유사하죠. 그리고 이 빨간 줄 한 게 아마 본인이 여기서 맡은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사이트 맵 하시고 본인이 맡은 부분 동그라미 해가지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뭐 주요 기능들 필요하시면은 넣으시고요. 프로그램 주요 기능들, 그리고 화면들,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네요. 일단 넘어갑시다. 이건 프로그램 동작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인공지능 관련된 기능을 하나씩 넣어야 돼요. 프로젝트에 반드시 넣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뭘 넣냐 보니까 사람들이 헬스장을 찾는 주요 뭐라 그래야 되나? 주요 항목이 두 개라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도 뭐 그분이 헬스를 잘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사용자가 헬스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대부분 헬스장 금액하고 그 헬스장의 회원 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사람들이 왠지는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떤 헬스장을 택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일단 헬스장이 가격이 얼마냐, 물론 뭐 여러 항목들이 있겠죠. 우리 집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뭐 그런 거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금액이랑 회원수래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인공지능을 구현했냐면은 기존 자기 주위에 있는 헬스장들을 쭉 데이터를 쭉 기록 저장한 다음에 본인이 이 헬스장의 금액이랑 회원수들 쭉 있겠죠. 금액이랑 회원수.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정도의 금액하고 회원수들 입력을 하면 자기에 맞는 적절한 헬스장을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구현했냐면은 기존 사람들이 입력을 하고 요거 입력하고 실제 간 헬스장이 있겠죠. 실제 간 헬스장 입력, 어떤 사람이 9,000원 입력하고 뭐 40명 입력해 가지고 어떤 헬스장에 갔어요. 요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면은 A 헬스장, A 헬스장, B 헬스장 요런 데이터들이 막 쌓이게 되면은 나중엔 요 앞에 데이터만 가지고 요 뒤에 있는 데이터를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8,000 하고 30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 가지고 아, 이걸 요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헬스장에 갔구나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했는데 말로 들으면 복잡해 보이는데 코드를 짜면 뭐 4줄이 안 돼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아직 인공지능을 안 배워서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거 배우고 하려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절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추가하는 방법 한 1-2주 안에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그 후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거리로 뭐 추천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추천 방법들 했고요. 이거는 뭐 나머지는 이건 헬스장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뭐 헬스 관리하는 걸 달력으로 해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꼭 항상 원하는 게 이거예요. 향후 개선 예정사항. 그래서 뭐 자기가 프로그램 짜다가 뭘 개선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꼭 넣으세요.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뭐 본인들 뭐 프로그램 짜다 뭐 어려웠던 점, 뭐
더 공부하고 싶던 것들 뭐 그런 것들 기술을 하셔도 관계없고요. 최소한 이런 내용은 꼭 있어야 된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짠 거 보면 이분은 좀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연회를 하긴 하는데 시연회 하다가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한 10명 중에 한 절반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막상 발표하려고 하면 설치부터가 막 힘들고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생긴 거를 대비해서 PPT만으로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고요. 중간에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시연회 때 보여주는 건데 시연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PT로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른 분 것도 하나 봐드릴게요. 어떤 건가? 아, 이거 같은 분 건데 인공지능을 딴 걸로 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이 좀 명확하게 한 것 같아서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 이게 어떤 사람이 요게 수치가 근육량이라 그래야 되나? 나도 헬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냥 근육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근육량이 이런 상태인데 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운동이 기존 이거는 결과 데이터고요. 기존 데이터에 가슴, 어깨, 등, 팔, 하체, 복근, 상체 운동, 하체 운동, 코어 운동, 유산소 운동 이렇게 있겠죠. 이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이제 데이터가 있겠죠. 가슴 근육은 뭐 10이고 어깨는 뭐 5고 등 근육 뭐 측정된 단위는 있겠지만 생략해서 15고 팔은 뭐 20이고 하체는 60이고 복근은 30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이게 균형이 잡혀야지 몸에 좋은가 봐요. 균형적으로 다 일치해야지 몸에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요런 상태의 결과가 나온 사람들의 그 운동 부분을 기술에서 데이터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뭐 월 평균 상체 운동을 1회 하고 하체 운동은 뭐 2회 하고 코어 운동은 뭐 3회 하고 유산소 운동은 뭐 1회 하고 이런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평균 데이터가 이렇대요. 이런 데이터들이 막 엄청 많이 쌓여져 있겠죠. 이 데이터 쌓여져 있는 데이터가 인공지능은 통계 분석이라 그랬죠. 이런 데이터 결과 어떤 사람이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나는 운동을 이렇게 했더니 지금 내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다. 근데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본인이 더 균형 맞은 운동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가슴, 어깨, 등, 팔, 하체, 복구 나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입력하면은 인공지능이 얘 근육량들을 확인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운동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뭐 유산소 운동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운동하고 얻은 결과를 가지고 가슴, 어깨 등 자기가 직접 원하는 근육량을 입력해서 현재 어떤 운동을 해야지 균형 맞은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추천해주는 AI 기능을 구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때요? 이 전체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져 있겠죠. 엄청 많이 쌓여져 있는데 왼쪽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인공지능이 오른쪽 데이터를 추천해 줄 예정이에요. 이 사람한테 본인은 하체가
하체 운동이 필요하니까 하체 운동을 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전체 데이터가 여러 개 쌓여져 있는데 걔네들을 기반으로 내가 이만큼을 입력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추천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테이블 전체 전체 정보가 있는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여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가지고 나머지를 추측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가지고 나머지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운동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결론은 그거죠. 그래서 입력 사용자의 정보. 그래서 본인이 입력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은 요 상태로 봤을 때 기존 운동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본인은 이 운동을 하는 게 맞다.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전체 내용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전체 기록으로 되어 있고 입력 데이터. 본인이 요만큼 입력하면 얘는 이제 기존 데이터 가지고 학습해 가지고 추천해 주는 거죠. 어떤 운동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지. 자, 그래서 AI는 항상 그래요. 전체 데이터 있고 그 중에 일부 데이터 입력해서 나머지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다 들어있는 데이터, 걔가 전체 데이터에 해당하고요.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추측하기 위해서 요 앞에 요만큼 데이터, 나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입력하면은 요걸 가지고 전체 데이터에서 학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 얻는 부분,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 데이터, 본인들이 AI 기능할 때 반드시 입력 데이터랑 전체 데이터,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여기 세 개로 구분해서 항상 표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꼭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어야 본인이 읽어다가 만들 수 있겠죠. 전체 데이터, 내가 필요한 전체 데이터, 그 중에서 내가 요만큼만 입력해서 나머지 값을 추측하고 싶은 거죠. 그 AI 기능이요. 나머지는 뭐 학습할 때 필요한 애들이니까 넘어가고, 중요한 건 딱 요 한 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해. 다른 걸로 해볼까요? 뭐 맥주 판매를 관련해서 인공지능 맥주를 다음 달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맥주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겠죠. 온도, 날씨,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판매량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그럼 그동안 데이터가 있겠죠? 올해 뭐 겨울 0도실 때, 온도가 0도실 때, 날씨 맑을 때 판매량이 온도가 낮으니까 뭐 한 5개였다. 뭐 30도이고 날씨가 맑고 이럴 때는 날씨가 더우니까 500개 팔렸다. 이런 세세한 데이터들, 습도 뭐 그런 것들 쭉 상당히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일기예보를 보고 내일 날씨랑 뭐 온도를 알 수 있겠죠. 내일 날씨가 25도에 날씨는 맑더라. 그러면은 오늘 몇 개 정도 팔릴 건지 기존 데이터를 보고 확인할 수 있죠. 요게 전체 데이터, 요게 입력 데이터, 결과 데이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기예보만 보고 선주문할 때 판매량을 예상해서 주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한 페이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현재 주제로 삼은 곳에 하나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구현하는 거는 본인들이 안 되면은 대신 구현해 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 해보면 인공지능은 아주 쉬워요. 코드가 4줄을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다예요. 전체 데이터, 입력 데이터, 물어보면 출력 데이터 주세요. 출력 데이터 줘요. 딱 4줄이에요. 인공지능은. 그래서 뭐 구현이는 어렵지 않고, 이걸 뽑아내는 게 어려워요. 뭘 뽑아낼 건지.
그게 거의 인공지능 쪽 하시는 분 일인데 거의 실무자들이 더 잘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면 잘 뽑아줘요. 잘. 내가 뭘 얻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거 데이터가 필요해. 그러면 걔가 잘 얘기를 잘해줘. 이건 대화예요 거의.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데이터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작업, 데이터 뭐라 그러는데 너무 나 헷갈려서 하여간 이 많은 데이터들에 잘못된 데이터들이 들어있으면은 얘를 올바르게 고쳐야 되거든요. 요 일이 대부분이에요 인공지능 쪽. 그래서 완전 노가다였는데 챗GPT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해요. 여기 맞는 데이터만 뽑아주고 이상한 데이터는 빼줘. 한 방에 끝내요. 그래서 너무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질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근데 그 전까지는 어차피 열심히 해보시고요. 나중에 인공 수업할 때 나머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건 PPT 만드는 요점은 전체 데이터, 그리고 여기서 내가 특정 컬럼의 데이터는 내가 입력하는 거야. 그리고 예측을 원하는 거죠. 전체 데이터를 보고 부분 데이터를 넣어서 안 넣은 컬럼의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 핵심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데이터가 없는데 기존 데이터를 보고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인공지능적으로 코딩을 안 하면은 네. 가슴 어깨든 저 데이터를 보고 입력된 데이터를 보고 부족한 거를 해서 단순하게 그거를 부족한 부분을 딱 1을 띄울 텐데 예. 이제 인공지능을 쓰면은 이제 저 운동까지 어떤 결과 1이 돼 있는 1을 추천해준 결과까지 다 갖고 있고 예. 그리고 나중에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걸 기반으로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부족한 거를 바로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데이터를 보고 이제 예상 결과를 유출해내는. 예. 자, 다 옛날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비교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사용자가 이제 기존에 내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입력하죠. 그래서 보니까 근육은 나랑 비슷한 애 찾고 찾았네. 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서 하체는 나랑 비슷한, 내가 여기 비슷한 한 오차 한 1, 2 정도의 값들. 자, 다시 얘기 드릴게요. 여기에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구현했냐면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요. 요 자기 정보를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뭐 5, 6, 7, 내 펜을 가져올 걸 그랬다. 힘드네 쓰려니까. 자, 이렇게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일단 앞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1과 비슷한 데이터 한 오차가 한 2, 3 정도다. 그러면은 어때요? 1부터 얘보다 뭐 0부터 4 사이에 있는 값을 찾고 그 중에서 얘랑 비슷한 데이터 또 찾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일일이 검색해 가지고 if문을 이용해서 비교해 가지고 비슷한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걔를 누적수가 가장 많은 애를 추천해 줬겠죠. 옛날 방식. 근데 인공지능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거 배워야 되는 내용이니까 벗어나고 지가 알아서 기존 데이터에서 이렇게 비교 안 하고 어떤 방식 쓰겠죠? 통계 분석을 사용해 가지고 해보니까 얘더라. 그렇게 지가 알아서 추천해 주겠죠. 그 과정은 뭐 학습의 과정 필요하고 막 그런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배울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일일이 비교해서 하던 거를 이제는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인공지능 사용 요점은 여기서의 사용 목적은 그거죠. 내가 지금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을 입력하는 거죠. 각각의 값들을 입력해요. 그러면은 기존 데이터를 학습을 한 애가 너는 뭐 운동해야 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과정이 옛날에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추천해준다. 결국엔 인공지능도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이 있긴 할 텐데 if문이나 그런 걸 안 쓰고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추천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거 예. 인공지능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어느 정도 준비해야 돼요? 그거 쉽지 않아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엄청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의미한이라 그래요.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그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게 일이에요. 인공지능 개발자 일이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넣고 어떤 데이터를 빼야 돼.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차츰 해보면서 본인이 감으로 찾아가야 돼. 그래서 해보니까 막 학습을 많이 시킨다고 좋지 않아요. 데이터가 많다고도 좋지 않고 적절한 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게 일이에요. 선택하고 여러 개 중에 선택하고 학습량 선택하고. 자, 그 자세한 거는 하면서 합시다. 인공지능 몇 개 짜봐야 감이 올 테니까. 중요한 건 PT 만들 때 전체 데이터, 입력 데이터, 본인이 추천받고 싶은 추천 데이터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셔야 된다. 그것까지만 합시다. 됐죠? 네, 필요하다. 나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애매한 거.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그거예요. 전체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이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럼 나머지를 입력하는 거죠. 나머지를 입력하면 전체 데이터는 많은 양이 있을 거고 이 부분 애매해요. 어떤 게 올바른 거. 이 부분을 추천받고 싶어요. 그럼 나머지를 입력하는 거야. 나머지. 그럼 이 사람의 등 근육을 어느 정도 될까? 그거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전체 테이블 중에 솔직히 특정 궁금한 컬럼은 출력 데이터로 놔두면 되고 나머지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으면 되죠.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이 A 상품, 어떤 사람이 B 상품, 어떤 사람이 C 상품 이거 했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왔어. 그럼 어떤 상품을 추천할 건지 기존 데이터로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 나이, 성별 그런 거 입력하면은 어떤 상품이 맞을 것 같다. 추천이 되겠죠? 그럼 오면 그걸 추천해 주는 거. 이거 항상 바뀔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로. 내가 어떤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누굴 추천해 주는 게 좋을 것이냐. 남자한테 추천할 게 좋을 거냐. 그럼 그 컬럼을 물음표로 놔두면 되죠. 나머지를 입력해 주면 되죠. 그런 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인공지능. 미래 예측이죠.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예측하는 거. 나머지는 하면서 합시다.